그 낮은 실질 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돈은 여전히 많이 풀려 있는 거죠. 이 풀린 돈들이 기업의 부채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나 세계 경제의 금융 부분을 분석하는 그 학자들이 금융 체제가 굉장히 취약한 점들을 지금 현재 잘 짚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IMF의 토비아스 아드리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글로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를 총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현재 그 IMF의 통화자본시장국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IMF는 그 중요한 보고서가 나오면 이것을 블로그에 띄웁니다. 그 요약본 같은 것이 이제 띄워지게 되는데 지난 4월 10일 토비아스 아드리안이 IMF 블로그에 글로벌 금융 체제의 취약성을 잘 짚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요인을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GDP 대비 기업 부채가 너무 높다.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많은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통계를 보니까 그동안 풀린 돈들 중에 상당수가 미국 기업의 그 BBB 기업 채권에 들어갔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굉장히 낮은 투기 등급의 채권에도 2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그래서 당장 이러한 그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심각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럽 은행입니다. 유럽의 은행들은 지금 그 유럽의 각국들이 발행하는 그 정부 채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 채권의 그 수익률이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가격들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이제 시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국 유럽 은행들이 갖고 있는 금액들이 가치가 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여전히 유럽계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강화된 금융 규제에 따라서 높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행입니다. 중국의 빚이 많다. 뭐 해외 부채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부채들도 많은데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뭐 4대 국유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은행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중국의 은행의 수익성이 지금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4대 국유 은행을 제외하고 중소은행들은 아주 자본 비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 전반에 걸쳐서 지금 현재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굿뉴스와 배드뉴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비아스는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낮은 수준이다. 그렇지만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금융 부분에 취약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는 점진적으로 상승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 취약성이 자꾸 누적되다 보면 언젠가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결국 문제가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4월에 발표된 그 IMF의 글로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 토비아스 아드리안이 총괄해서 발표된 건데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렸고 돈이 지금 현재 금융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파이낸셜 컨디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이라는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윗부분에 되게 되면 돈을 좀 긴축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풀린 돈들을 좀 회수해가는.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0 밑에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이후에 대체로 2015년까지 금융이 굉장히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 상태였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뭐 제로 금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올리게 되면서 소위 이제 금융 긴축 현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융 긴축, 금리 인상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2016년 중반부터 오히려 거꾸로 금융은 굉장히 완화된 상태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2019년 시점에서 보면 다시 금융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들, 미국을 빼놓고는 아직도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이것이 금융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 그래프가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수평축, 횡축에는 경제 성장률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직축에서는 그것을 이제 분포로 확률로 나타내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2018년 이제 3분기부터 금년 1분기까지 이 성장률의 이제 분포를 나타내 주는 그래프가 점점 왼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 정도의 세계 경제의 이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는 한 3.8% 정도가 이제 평균적인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18년 말 4분기로 가면은 대체로 성장률 수준은 뭐 3.8%, 세계 경제 성장률은 그 정도 유지되겠지만 낮은 성장률의 가능성, 이제 확률 분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테일 부분, 끝에 부분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보통 블랙스완이라는 그 얘기를 할 경우에 테일 부분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면 소위 확률 분포의 끝에 부분에, 꼬리 부분에 있는 부분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도가 커진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작년 말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금년 1분기에 IMF가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조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성장률의 평균 분포는 왼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3.8% 수준에서 3.3% 수준까지 좀 떨어졌지만은 이 테일 부분, 꼬리 부분에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비해서 금융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리스크는 조금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굿뉴스를 지금 토비아스 애드리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이 풀린 돈들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회수해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젤 3라고 해서 새롭게 금융 규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금융 규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 계속 돈을 밀어주는 것은 오히려 부실을 많이 키울 수 있다.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 조금 자본을 좀 빼서 금융기관들은 좀 미래에 경기가 나빠질 상황이 왔을 때 준비를 해서 소위 이제 비가 올 때 갑자기 우산을 빼앗는 것은 굉장히 안 좋으니까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조금 돈을 쌓아두어라. 그래서 이게 만들어준 것이 이제 경기 완충 자본, 카운터 시클리컬 캐피털 버퍼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틴 울프도 이제 미 연준이 경기 완충 자본을 지금 현재 제로 수준입니다. 하나도 적립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미 연준이 빨리 경기 완충 자본을 어느 정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 미국의 핵심 자본 대비 자산 비율이 굉장히 높다. 한 17배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IMF의 처방, 그다음에 바젤 3의 경기 완충 자본을 제대로 도입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IMF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장은 굿뉴스가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도가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 부분에서 급격하게 경기가 둔화되면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죠. 그러면 기업은 소위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이것이 결국 기업이 대출을 하게 되면 은행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또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런 회사채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결국 은행과 투자자들의 손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촉발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경기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금년까지는 대체로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그러지만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예상치 못한 금융 긴축은 투자 심리를 위축하게 되고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이 이외에도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장기화된다든지 또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아무런 타결도 못 보고 노딜 브렉시트 형태로 갈 경우는 굉장히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끝낼까 합니다.
2018년 4월입니다. 4월에는 상당히 높은 3.9% 정도의 그 성장률을 얘기하다가 금년 들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본다고 할 경우는 금년이 조금 안 좋게 IMF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제 회복세를 이제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1년 전만 해도 세계 경제의 그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인 상태에서 조금 지금 비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본다고 할 경우에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했던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의 약발이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 그다음에 신흥국 중에서 지금 위험한 국가를 한 2개 정도 뽑으라고 하면은 아르헨티나와 이제 터키입니다. 그래서 거시경제 여건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독일입니다.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되면서 독일 자동차의 생산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았는데 올해 성장률을 1% 미만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정상화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들이 세계 경제 전망을 그다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의 그 타이틀은 Growth Slowdown, 성장은 떨어지고 Precarious Recovery, 회복은 굉장히 걱정스럽다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작년도에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이 3.6%고 금년도 3.3%로 일부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 3.3%의 의미는 아직 괜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 연준이 어쨌든 간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 효과를 보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결국 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가면서 유동성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금융 부분에 있어서 부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급 측면에서 구조개혁 정책을 해서 금융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시킬 것이냐 아니면 구조개혁을 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은 경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의 부실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언젠가는 마틴 울프의 얘기처럼 금융 위기가 다시 한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